그런데 한대행이 경제 행보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울산 조선소 방문에 앞서서 울산의 한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돈가스 식당이 있는데 이 돈가스 집이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그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행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 얼굴 어루만지는 게 또 일반적인 정치인의 가장 대표적인 행보와 행동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어제 광주, 오늘 울산 경제행보 말고 어제는 광주에 있는 천원 백반식당에서 이게 직접 가보질 못하니까 손편지와 격려금을 전달했다면, 오늘은 결식아동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돈가스 집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한 한덕수 대행이에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그 일정과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방에 방문하면은 그런데 저런 이제 식당에도 갈 수 있고 늘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한 주일 전에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뭐 훨씬 한 달 전쯤에는 대략 결정이 돼서 경호 문제도 다 체크하고 현지 지역 일정도 정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의 뭐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 것이 불과 뭐 일주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광주 잡아, 울산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것들은, 저런 일정들은 아마 일상적으로 했다면은 뉴스에 아마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느 그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저분의 지금 충정이자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이 뭐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어쨌건 그 고민에 지금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결정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이 크게 흥행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고민이 해소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은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전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뭐 이거는 뭐 대행으로서 혹은 총리로서의 역할이고 민생 살피고 약자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대선 행보라고 평가절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호준석 대변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행보를 했다면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미치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 지금 우리의 산업 현장들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있구나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제는 호남, 광주, 오늘은 영남의 울산 이렇게 갔다면 내일은 충청을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 것이고 근데 어제 광주에서 이 그 대인 시장에 그 1,000원 백반집 거기에 대해서 식재료를 이렇게 그 선결제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저는 좋은 미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그 기부행위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도 하셨다라는 걸 보면 저분이 지금 그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엄중한 그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는 천원 백반집, 오늘은 울산. 아예 이곳에서 돈가스 집에서는 식사도 한, 점심 식사도 한 한덕수 대행인데 뭐 일부 시민들과 악수도 좀 나눴던 모습 아까 현장에 나왔어요.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가정을 했을 경우 이재명 대 한덕수 52대 26.
2배 차이죠. 근데 다만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보다는 일단 양자 대결 구도에서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가 과반을 넘었으니까 뭐 그만큼 일단 수치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전 대행이 조금 비교적 좀 높습니다. 26, 20, 15. 이준석 의원도 5, 6 정도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또 볼게요. 양자 대결 말고도 그럼 범보수에 누가 제일 대권 주자로 적합하냐? 한덕수 29, 김문수 21, 한동훈 14, 홍준표 10, 나경원 7.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4명으로 추려질 때 뭐 이 사람들이 딱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면 근데 이 4사람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높다. 이런 것도 한덕수 대행도 다 여론조사 계속 모니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은 지금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지 않는 것이 한덕수 원안대행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국정을 맡고 있는데 누가 국정을 맡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게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본인이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 이제 국내심 경선이 시작이 돼서 서로 간에 공방이 있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집어주는 후보가 이제 도드라지게 보일 테고 그쯤 되면 한덕수 총리와의 상대적인 지지도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저희가 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름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약간 차이는 나긴 나는데 각 후보자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있을 때는 모름이 한 5%였다가 다른 후보가 있을 때 8%, 11%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없음 모름. 저 부분이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외에는 나는 고민 중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상당히 미미한 그 차이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열망이 저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지가 단번에 저 정도 지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게 지속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저 부분을 뛰어넘지 못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고정성 있는 지지율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호준석 대변인님 이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이제 경선 일정 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맞대결을 벌이면 그 여러 가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26 혹은 아까 잠깐 지나갔던 29 이 수치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29는 뭐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범보수에서 여기입니다. 거의 30% 가까운 것.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당의 이제 후보군이 대선 후보군이 경쟁력이 낮거나 아니면 경력이 떨어지거나 뭐 대선 주자로서 역량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워낙 국면이 안 좋았어요. 지난 1월까지는 누구를 대입해도 이재명 대표를 이기거나 굉장히 대등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국면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후보를 지금 대입을 해도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경선이 시작되고 드라마가 펼쳐지고 쇼케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저는 지금 우리 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그 대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경쟁의 시각에서만 보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드라마 안에는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판도는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 또 저희 당 지지자들께서 지금 후보들을 평가하는 그런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는 국민의힘 내부 교란용이라는 표현도 썼다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아예 최상목 탄핵 청문회가 열렸고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업무로 가시죠? 다음 주에 미국의 IMF 출장을 갑니다만 G20 하고요. 근데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이 통상 현안 관련돼서 지금 회의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지금 현재 일정하고 참석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상목 증인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담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회의와 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탄핵 청문회가 국익의 그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잘합니까? 미국에 갑니까? 최상국 대행 없어도 최상국 총리 없어도 경제 잘 관료들 받겠어. 없는 게 나요. 장현주 변호사님, 진짜 최상목 부총리 없는 게 낫습니까? 글쎄요, 뭐 박범계 의원이 정말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가 본인이 대행 시절에 했던 결국 위헌 행위로 인해서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에 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장동영 의원은 뭐 미국의 경제 재무장관을 만나러 가는 이 회의에 지금 이렇게 청문회하는 거 도움이 안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도 질문하고 예. 최상목 총리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최상목 부총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시절에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으며 또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즉시 추천 의뢰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저지른 탄핵 사유 때문에 탄핵 청문회에 와 있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중요한 회의에 가야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청문회에 와 있는 것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럼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가는 것은 회의에 가는 것이고 그거로 별도로 대행 시절에 저질렀던 위헌적인 행위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경제 잘할 관료들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장동영 의원은 국익에 도움되냐라고 했고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의 일정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직접 방미도 검토한다. 미국 관세 협상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탄핵 청문회를 했고 호준석 대변인님, 결국 오늘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 바쁜 와중에 탄핵할지 말지 모르는 탄핵 소추 청문회에 최상목 부총리를 국회로 불화별을 부르면 민주당 잘못이다.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 것 같아요. 정치는 멸사봉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멸사, 산은 없애고 공을 받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선공후사라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 공이 먼저고 국익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설령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앞세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선사, 그냥 집권만이 이재명 대표의 집권만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공은 없어요. 선사 공무예요. 지금 저런 태도, 지금 현장의 기업들은 하루 이틀,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해져 있으니까 거래처, 금융기관 전부 다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이분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집권에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 대행 당신도 미국 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대행만큼 FTA, 협상 문제, 통상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길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초야에 있더라도 모셔와서 보내야 될 판이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현직 부총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없을 때 통화조차 못하다가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오니까 통화되고 먼저 협상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총리가 안 가고 그런 기재부 국장이 가면은 미국에서 그 받아주고서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염두에도 없는 정말 저런 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환멸을 느낍니다. 호준석, 장현주 두 분의 목소리를 공히 좀 들어봤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앞서 한덕수 대행이 찾은 곳이 울산에 있는 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거제 조선소를 직접 찾았을 정도로 이 조선에 대한 꽤 큰 관심이 있고 최근에 이제 통화했을 때 28분간이었나요? 뭐 그레이트 콜 하면서 유창한 영어를 뽐내서 트럼프 대행도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했었다는데 한국선 막 많이 구입하겠다. LNG 개발 함께 해보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한덕수 대행이 일단 본인이 장기와 주특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번
관세 전쟁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뭔가 하여튼 저희가 안보하고 관세가 같이 융합돼 가지고 처리가 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총리마저도 사실은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속셈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해서 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지난 통화를 통해서 과연 트럼프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을 거예요. 그 속내 중에 하나가 관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조선 관련해서 사실 군함 등의 그 건조 기능도 없지만 유지보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하고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LNG 관련해서는 그 LNG를 저희가 사주든 아니면 그 알래스카 LNG를 개발을 같이 하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어느 정도의 협상 수준이 될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서 그 부분과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못 가게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난 역대 정부에서 이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재량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로 운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리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자, 대통령이 되시면 뭐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나중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앞날을 박수 쳐주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왜 안 쳐주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쳐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고 차기 정부가 이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면담, 회담도 차기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좀 달라요. 일단 조선업, 오늘 또 때마침 또 한덕수 대행이 울산 조선소를 찾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에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대선 주자 만들자, 이 말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인데요.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께 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5%까지 왔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6개 당 지금 사표 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박수영 의원 머릿속에는 이렇게 김문수를 일단 1을 만들고 빅텐트 쳐서 한덕수 대행도 같이 하자. 근데 이게 호준석 대변인 보기에 따라서는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겁니까? 한덕수 캠프에 합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보수 지지하시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나와서 경쟁력이 높으면 그게 제일 좋다. 근데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후보들 얘기도 많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장내 주자들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도 민심이 그렇게 흘러간다, 만약에. 민심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심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그때까지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일종 의원은 거의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9분응선 넘었다, 90% 얘기했고, 박수영 의원이 65%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그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진익 대변인. 그러면 일단 김문수 후보 1위 만들고 한덕수 대행 같이 하자라는 게 이제 박수영 의원 생각이어서 오늘 저 캠프에 합류를 했고, 다른 후보들 아까 나경원 의원도 내심 한덕수 대행이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경원 의원도 좀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된 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된 게 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의 김문수의 그 후보 캠프의 합류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어제 박수영 의원이 채널A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 중에 54명, 50%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 캠프에 요직을 맡겠다라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좀 이분이 과연 김문수 캠프의 트로이의 목마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띄우기 해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기 위해 가신 건지 저는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그 박수영 의원의 움직임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눈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수영 의원과 그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경기도 시절에 이제 지사와 부지사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그렇게 딱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단일화 가교 역할을 아예 목표로 캠프에 합류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